그걸로 진행을 할 거야. 형아 숙제 다 했어? 네. 앉아. 자, 그래서 5단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이렇게 개인 짐들 이거 안 가져가신 선생님들은 뭐지? 아니, 나 치우는 거. 스타일이 다들 달라. 나는 정리하는 게 습관화가 원래 안 돼 있었는데 와이프랑 결혼한 다음부터 습관화가 됐거든. 안 하면 쌍욕을 먹으니까 해야지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 막 맨날 뭐라 해. 아, 이상한 거야. 나는 분명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집 청소는 와이프 역할인 것 같은데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 거야.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지 자리를 치우래. 내 자리는 내 치우거든. 근데 내 아들까지 내 아들 영역까지 내가 치우래. 그럼 약간 업무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매번이? 와이프가 알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만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조용히. 연애할 때도 비슷해. 현실 연애는 약간 보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갑이 되는 경우보다 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갑 되는 연애 해본 사람 있으면 대단한 거긴 한데 그건 엄청 잘생기거나 뭐 하여튼 우위에 설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10대와 20대 연애는 을에 가까울 때가 많으니까 10대는 오히려 아니겠구나. 20대 연애는 663번이요. 663번 그리고요 678번. 678번 짝수만 하라고 하지 않냐 근데? 668번이요. 668번이야 3번이 아니고 네. 8번 그리고 672번. 672번 또 677. 벌써 뭐 한다고 있긴 하네. 일단 봅시다. 하고 자 그 다음 686번 자 그리고 근데 이거 숙제도 짝수만 하는 거였어요. 숙제를 웬만한 짝수번으로 다 통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일주일 남았잖아요. 지금 남은 기간이 요때는 요 숙제보다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해서 프린트물에 좀 힘이 실으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따가 끝나기 직전에 한 11시 40분쯤에 수업 다 마무리하고 프린트 얼마큼 되는지 좀 체크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하는 거 좀 재분배 좀 하고 요번 주 어떻게 공부할지 그거. 자 또 더 없어요? 5문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5문제 빨리 하고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안 했던 거 좀 몇 개만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수열의 합단원 아마 오늘 4시간 동안 그 합단원 한 단원 할 거예요. 그거 딱 예쁘게 마무리하면 내가 볼 때 진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자 우선은 자 문제 668번부터 오겠습니다. 668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668번은 이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AN이 첫째 항이 A니까 식을 세우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반 항이. 그쵸?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야. 봐봐. 당연한 얘기인데 A3가 있고 A7이 있고 중간에 2가 있잖아. 얘들이 또 등비수열을 이루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얘들이 같은 간격에 있어. 등비수열이 같은 간격으로 띄워도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겠지. 왜? 그럼 곱해지는 아래 횟수가 동일할 테니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야. 등차수열이 같은 간격으로 띄워져 있으면 등차수열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에서 봐봐. A3랑 A7이 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2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순서대로 뭐가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치면 얘가 잘 봐. 3에서 7이면 얘가 아마도 5일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지 않을까? 그래야지 두 칸 뛸 거고 두 칸 뛸 거고 곱하기 R하고 곱하기 R하고 곱하기 R하고 곱하기 R 이렇게 돼야 등비수열이잖아 또. 그러면 곱하기 R제곱이고 곱하기 R제곱이니까 이렇게가 R제곱으로 묶인 등비수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A5가 2라고 준 거야 그냥 대놓고. 그러면 봐봐 A5는 A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인데 이게 2면 A가 얼마겠어요? 32겠죠.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같은 간격이면 등비 수열에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걔들끼리도 등비 수열을 이루겠지. 등비 중앙이 먹힐 테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68번이고요. 그 다음 672번 볼게요. 엥? 자, 직류면체가 있어요. 딱으로 생긴. 작도하는 거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그 진짜로 그 제도판 놓고 자 이런 거 쫙 옮겨가면서 막 쫙 긋고 도면 그릴 때 건축공학과도 한 달, 그러니까 1년은 설계 배우거든. 그러면 반년은 도면 그리고 반년은 이제 컴퓨터 카이드로 그리고. 근데 건축과 학과 애들은 5년 내내 그 짓 하고 있고 개불쌍해 맨날. 맨날 교수님한테 가서 크리틱 받으면은 까는 건 쉽잖아. 맨날 까이고. 아 근데 진짜 쉬워. 까는 건 쉽거든. 그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되게 주관적이잖아. 똑같은 결과물이 들고 A 교수님한테 가서 크리틱을 받으면 완전 쓰레기라는 거야. 근데 B 교수님한테 갖다 내면 B 교수님 극찬할 때도 있어. 진짜야.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보는 주관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수학을 좀 나중에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야. 맞고 틀리고가 명확해서. 왜 그러냐면 글쓰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로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그냥 크리틱 하시는 교수님이 그날 기분 좋으면 잘 받는 거야. 그런 것도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돌려받는 건 약간 그래 수학 이런 과학 이런 명확한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다 보시면. 자, 여기 ABC가 있어. 자, 물어보자.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등비 중앙을 써야겠죠. 무슨 말이냐? B제곱이 AC다.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이 직류면체의 건널비가 78이래. 여러분 건널비가 뭐죠? AB, BC, CA 요거 해서 2배 한 게 건널비예요. 맞죠? 그게 78이니까 이게 얼마다? 39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모서리 길이의 합이 50이라는 건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를 한 게 5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13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 B, C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식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네? 이거를 주고 맞아요? 자 근데 추가로 준 힌트가 요거죠. 요걸 반영해서 요걸 풀어야겠죠. 그럼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보다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누가 봐도 A가 좀 길긴 해요 지금. 근데 그림은 믿지 마. 그림은 사실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스케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못 믿는 거고 그냥 이렇게 놓자고요. 세수를 놓을 건데 A랑 AR이랑 AR제곱 이렇게 놓고 푸는 거에 맞겠죠. 자 등비수열에서 세수 놓고 풀 때 이렇게 놓는다고 했지 내가.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냥. 얘가 B고 얘가 C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자 1번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은 13이라는 정보를 얻어요. 그 다음 2번 요거 해야겠죠. 자 둘둘 곱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A제곱 R AB 더하기 BC는 A제곱 R 세제곱 더하기 CA는 A제곱 R제곱이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39래. 자 그런데 요 놈을 잘 봐봐. 요 놈을 A제곱으로 A제곱 R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39예요. 자 정확히는 여기서 A도 하나 넣어줍시다. AR제곱을 AR 꺼내고 A 이렇게 씁시다. 요게 지금 얼마죠 근데? 요게 요 놈이죠.
그래서 AR 곱하기 13이 39니까 AR이 얼마다? 3이다를 얻어요. 자, 이걸 얻어낸 이유가 이걸 이제 여기다 반영을 할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 요게 23이죠. 그렇지 않아요? AR이 3이라는 걸 얻어냈어. 이걸 여기다 반영해서 집어넣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A를 R분의 3이라고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R 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은 0이다 해서 R이 얼마다? 3분의 1이거나 3이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가운데를 지금 AR이 지금 얼마야? 3이잖아. 여기가 3이라고. 여기가 3이고 1, 9 이렇게 놓거나 9, 3, 1. 공비를 3분의 1로 공비를 3분의 1로 놓으면 9, 3, 1이고 3으로 놓으면 1, 3, 9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세수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부피는 얼마야? 이 셋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이 얼마? 정답이 27. 요런 식의 흐름으로 식을 세워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풀어봤던 형태이긴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숙제할 동안. 그죠? 세수 주고 뭐 구하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낼 때도 있고 뭘로 낼 수 있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 봐봐. 여기서 빨리 푸는 법이 뭐냐면 이거 저번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t 세제곱 하고 요걸 내가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세근의 합이 세수의 합이 목적이죠. 맞죠? 이번에 곱이구나. 얘가 목적이야. 자, 그럼 봐봐. t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3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얼마? 39t 더하기 여기 모르는 거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라고 놓고 는 0이다. 요 놈의 세근이 있는 거 아니야. 세근이 지금 ABC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까지 풀면 가운데가 얼마라고? 3인 거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해. 3을 대입해도 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3을 대입하면 27 빼기 뭐 얼마 더하기 알파는 0이다 해서 알파가 바로 나와 안 나와? 저렇게도 풀 수 있다고.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곱하기로 이렇게 준 거랑 더하기 준 거 보고 이 곱하기 주라는 건 마치 3차 방정식에 세근처럼 깔아놨다는 거야. 근데 중간항이 빨리 나오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나 풀어서 정리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걸 그냥 바로 대입해도 제가 나와. 곱이. 저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풀이는 다양하게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거 해봅시다. 누가 톡이 왔는데 누구냐? 어제 기절했어 진짜. 와. 어제 바쁘게 일해서. 여러분도 빡세게 일하면 꿀잠 자더라고요. 진짜 꿀잠 잤어. 꿀잠.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어제 기절한 다음에 어제 9시 몇 시지? 8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갖고 바로 잤거든. 밥 먹고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출근해서 집에 이렇게 늦게 가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특강 가는 날은 어쩔 수 없어서. 자, 이제 그 다음 거 677번 보겠습니다. 이 지학생들은 언제 올래나? 자, 677번 볼게요. 자, 677번 보시면 이게 잘 봐봐. 원래 큰 사각형이 있어. 맞아 아니야? 거기서 가운데를 파내면 결국 얼마치 넓이를 줄이는 거야? 4분의 3만큼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체를 4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덩어리를 빼는 거니까 4분의 3배가 되는 거야, 넓이가.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은 남은 거에 또 그 짓을 해. 그럼 남은 넓이에서 또 4분의 3씩 빠지니까 사실 뭘 하는 거예요?
등비수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시행을 10번을 하게 되면 10번을 했어. 10번을 해서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지. 전체에서 남아있는 거 빼도 되지만 사실 원하는 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라는 거야. 처음에 잘 봐.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 자, 그 다음 이놈의 넓이는 얼마죠? 공식이 있잖아. 4분의 루트 3a 제곱 맞나요, 여러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2 제곱을 넣으면 루트 3이라는 넓이를 가져.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알겠죠? 정확히는 첫째 항은, 정확한 첫째 항은 뭐냐면 한 번 시행해서 잘라낸 넓이죠. 자, 요 놈의 4분의 3만큼을 줄어드는, 그러니까 4분의 1을 빼내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잘라 나온 넓이는 4분의 1이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A1은 4분의 1, 4분의 그 루트 3. 요만큼이 첫 번째 넓이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라낸 놈들은 어때요? 자, 두 번째 잘라낸 놈들은 이 4분의 루트 3을 빼냈으니까 남는 게 생기지. 남는 게 4분의 3 루트 3이야. 맞아, 아니야? 네. 거기서 다시 4분의 1을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 넓이에 4분의 1 해서 식 세우면 어떻게 나와? 4분의 루트 3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 첫째 항으로 보면 A1 곱하기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됐지? 요걸 또 잘라낸 거야. 자, 그럼 3회차로 잘라내는 애는 어떤 애일까요? 3회차는, 자, 일단은 전체 넓이 S에서 4분의 3이 남았고 한 번 더 시행해서 또 4분의 3이 남았어. 맞아, 아니야? 거기에 얼마를 잘라낸다고? 4분의 1을 잘라내는 거야. 근데 요게 결국은 뭐예요? 요게 일반항이잖아. 첫째 항.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인 거야, 지금 흐름을 보면. 공비가 4분의 3인 거야. 이해가 돼요? 모양을 보면. 계속해서 요게 지금 추가되는 거야. 네 번째 시행을 하면 원래 넓이에서 4분의 3 남고 또 거기서 4분의 3 남고 거기서 4분의 3 남은 놈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이 다시 또 A1인 거 생각을 해보면 아, 계속 4분의 3씩 곱해지는구나 라고 알게 돼. 그래서 이 수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열 S, 수열을 합을 구할 건데 A1이 4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4분의 3인 요런 등비 수열의 뭘 쓰라고? 합공식을 쓰라는 내용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합인 S10이죠. 몇 번 낸 거니까 S10을 구하면 이건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거는 S 앞에 S 썼으니까 T로 쓸게요. 합을. 자, T10을 구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합공식 뭐야?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자, A 얼마? 4분 루트 3분의 4. 아, 4분의 루트 3. 그 다음 1 마이너스 R은 4분의 1 해서 이거 날라가지. 그리고 1 빼기 요거 4분의 3의 10제곱. 그래서 정답이 예쁘게 쓰면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 요게 정답이겠죠. 됐나요?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677번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푼 거야. 다시 쉽게 푸는 법이 있어요. 뭐야? 전체에서 남은 걸 빼면 잘라낸 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은 걸 잡아봐. 한 번 하면 얼마씩 줄어? 4분의 3씩 줄지. 그래서 10번 하면 얼마야? 전체 원래 넓이의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일 거 아니야. 이걸 전체에서 뺀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해. 잘라낸 걸 합치는 것보다 남은 거를 그냥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다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루트 3이 이게 지금 4분의 루트 3인가?
아 이게 그냥 루트 3이지 전체니까 맞지? 이거 합공식 안 쓰고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한 문제기는 해. 근데 억지로 합공식 쓰려고 푼 거야 사실 이 문제 지금 내가 푼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본 거는 합공식을 억지로 쓴 거예요. 사실은 합공식 안 쓰고 푸는 게 더 편한 문제긴 합니다 이 문제는. 그쵸? 하얀색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게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합공식 쓰니 이거 하는 게 훨씬 편한 문제기는 해. 풀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고 이거 사실 숙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푼 사람들은 뭐지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 자 됐고, 자 온 사람들 현우는 안 온 거냐 아직? 아유 미치겠다. 이따 전화해봐야지. 현우 줬어 있는가? 연중보관인가 보다. 선물한 승화는 숙제 얼마큼 됐니? 좀 못했어요. 응? 좀 못했어요. 좀 못했어? 응 알겠어. 좀이 얼만지. 넌 계속 얼굴 안 보여주고 다니더라.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럼 얼굴을 보러 올라갈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잘 못 찾잖아. 얘기한 시점에 이미 없고 가보면. 너 오늘 얼마큼 했는지 볼게요 이따가. 선모는 숙제 얼마큼 됐어? 다 됐어? 짝수만 짝수번만. 자 그러면 이어서 67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차피 이런 활용 문제들은 뭘 하는 거냐면 공식을 복습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다 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 항, 등비, 항의 개수, A, R, N 요 세 가지만 잘 찾으면 된다고요. 자 678번 봐봐. 얘가 처음에 저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원이 있는데 여기서 정삼각형이 뭔가 이렇게 돼서 겹쳐지는 부분이 정육각형이 되게 하니까 잘 그렸다는 얘기겠죠?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매우 정사각형을 예쁘게 대칭되게 딱 그렸다는 얘기야. 그치? 예쁘게 그렸을 때 요 원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S2고 그 다음이 S3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얘들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이건 거야. A랑 그 첫째 항이랑 그 다음 공비랑 그 다음 뭐? 빨리 앉아. 공비랑 마지막으로 항의 개수.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쓸 때는 이 세 개를 알아내야 돼. A랑 R이랑 N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10번째까지 넓이라고 했으니까 N이 10이라는 문제에서 준 거야. 오케이? N이 10이라는 문제에서 줬어.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제 A랑 R이라고. 그죠 여러분? 근데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요 원의 첫 번째 넓이. 정확히는 이 원에서의 이 삼각형의 첫 번째 넓이야.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자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루트 3이야. 칠판 봐 칠판. 그냥 어차피 책 본다고 안 나와 다. 자 여기가 2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 맞아요? 여기가 얼마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도 3이겠지. 네. 그럼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6. 6이야. 그러면 6이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 이 상황에서 이 별 모양의 넓이의 뭘 구한다고?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완전 예쁘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봐봐 예쁘게 그리면 다시 완전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돼서 요렇게 여기도 3이겠지. 그러면 여기 또 여기가 2겠지. 맞아 아니야? 전체가 6이는 3등분한 거잖아. 그래서 요런 정사각형 몇 개야 지금? 요 정사각형 몇 개냐고. 여기 안에서 6개, 밖에서 6개에서 몇 개? 12개. 요게 넓이야. 그러니까
12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2면은 4분의 루트 3에다가 2의 제곱 넣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S1 첫 번째 항 요게 얼마라고? 계산하면 12 루트 3이다.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구하셔야 됩니다. 저기 도형을 보고 해석을 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 하나 구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마지막이 공비인데 이 공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닮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비가 구해지면 넓이 비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지금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이 있었어. 맞아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안쪽에 원을 그린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길인데 요 길이 이미 나왔죠? 얼마야? 여기저기 내리면 이거 길이 얼마야? 여기 접하게 내리면 루트 3이라고 나왔잖아. 여러분, 반지름이 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된 거야. 자,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면 넓이는 몇 배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이 그림 그리면 원래 지금 구했던 12 루트 3의 4분의 1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찾는 게 포인트야. A 찾고 R 찾고 N 찾는데 N은 문제에서 주로 줍니다. N은 줄 거예요. N은 줄 거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랑 R이야. 근데 A는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R은 어떻게 찾는다고? R은 막 항을 여러 개 두고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닮은 비를 찾아서 구하는 게 넓이면 그러니까 길이면 그대로 닮은 비를 쓰면 돼. 근데 넓이면 제곱을 해서 쓰면 돼. 부피면 세제곱을 해서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상황은 똑같잖아. 어차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원을 그리고 원 안에 삼각형 2개 넣어서 별 모양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2루트 3,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루트 3이었어. 원의 반지름이 절반이 됐네? 그럼 넓이는 닮은 비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제곱해서 4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별 모양 두 번째 S1이 12 루트 3이면 S2는 3 루트 3 이런 식으로 4분의 1배가 되는 등비수열이구나. 이거의 합공식 쓰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S10, 10항까지 합을 구하면 이거는 이제 넓이라고 해서 S라고 쓴 거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냥 S10 구하는 거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형을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S1, S2 이렇게 그려서 그걸 다 더하라는 게 아니네요. 그냥 S10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첫째 항이 12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데 이거 몇 번 하겠어? 9번 하겠죠. 9번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은 예쁘게 쓴 걸 찾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보자. 이렇게 되면 2의 18제곱이고 12 루트 3인데 여기서 4를 갖다 쓸 수 있지. 4를 밑으로 보내버리면 2의 16제곱에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 3루트 3 답이 4번.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쫄지 마세요. 그냥 첫 번째 넓이만 잘 구하면 돼. 그리고 동일 상황 반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이랑 첫 번째 상황이 어떻게 배율이 달라졌는지 몇 배 닮은 비가 달라졌는지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86번. 자, 686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둘 다 해야 되나 이거? 둘 다 할게 그냥. 쉽네. 자, 1번 SN이 여러분 SN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2의 n-1제곱 더하기 5야. 자, 요거 물론 일반항 구하는 걸 A1은 n에 1 넣어서 S1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SN에서 SN-1 빼서 AN 구하고 정리해도 돼요.
근데 빠르게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자 우선 잘 봐봐. 얘를 살짝 바꿔야 돼.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보시면은 자 이게 원래 2의 n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앞에 2분의 1이 빠져나와. 그리고 더하기 5야. 그럼 질문을 해보자 얘들아. 얘랑 얘랑 더해서 0돼야 원래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지. 근데 0 안 되지. 그러니까 몇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겠어? 그러면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A1은 따로 놓을 거야. 맞아 아니야? 네. 자 그리고 공비는 얼마인 거야? 공비는 2인 게 확정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봐봐. 보세요. A1은 그냥 1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야? 6이죠. 그 다음에 AN. 근데 n이 얼마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사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내 말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냐면 2분의 1에 2의 n제곱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이 원래 얼마여야 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이 얼마여야 돼? SN이 요 모양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잖아. 그래서 첫째 항이 원래 얼마나? 2분의 1이어야 돼. 그리고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야 돼. 바로 나온다고 사실. 첫째 항 찾기가 쉬워요. 그쵸? 첫째 항은 원래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의 모양을 잡아서 그때 1 넣으면 첫째 항 나온다고. 그게 등차수열일 때 합일 때는 상수항이 0이 되고 등비수열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크기 갖고 부호 반대일 때라고. 그러니까 SN 별표를 만들게요. 요렇게 됐다고 쳐.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지. 그때 첫째 항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걸 여기다 넣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렇게 푸세요. 나는 그냥 정석대로 하겠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는 사실 등차로 얘는 차이로 푸는 게 그 등차만큼 오래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빠르게 푸는 법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정석대로 풀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n이 2 이상일 때의 AN을 5반에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거 쓰시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은 6이고 A5는 얼마야? A5는 2의 세제곱이 8이죠. 둘이 더하면 14. 자 2번도 볼게요. 자 바로 2번 보시면 자 SN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봐봐. SN이 1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로 나왔어. 자 이런 모양 나오면 일단 뭐다? 일반항이 뭐겠어? 등비수열이겠지. 맞죠? 그리고 이거랑 더해서 0 되는 상황이니까 등비수열의 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상황이야. 그럼 AN이 어떻게 나와? AN은 첫째 항 1 넣어보면 얼마죠? 첫째 항 1 넣어보면은 2죠. 2고 공비가 3이니까 요게 일반항이겠죠. 저렇게 나왔고 여기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라고 했으니까 A1은 2, A3은 여기서 9 곱한 18 더하면 22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풀어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합주고 일반항 구하는 거 쉽잖아 이제. 그거 몇 번만 연습하면 계속 같은 꼴 반복인데 뭐. 왜? 숙제를 다 했어요. 뭘 다 어쩌라고? 아 다양한 걸 해달라고? 아 오답 채워서 끝났다고? 저씨 미리 다 하지 그랬냐? 어? 중간에 저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냐? 자 알겠습니다. 됐고. 자 더 질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 질문 더 없으면 마무리하고 요거 교재 여러분 그 333쪽 한번 펴볼래요? 요 내용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수업 프린트가에도 이 내용 있긴 한데 그냥 프린트 없어도 되니까 교재 펴보세요. 교재 보면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전에 형은 숙제 얼마큼 됐니? 얼마큼 못했어? 한번 보자. 앞에 펴봐. 아예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프린트물 하고 있는 거, 추가로 하고 있는 거는? 50분. 다 풀어서 집에? 오늘은 뭐 할 건데? 응? 오늘도 공부해야지. 그 다음 거 하면 돼? 받으면 돼? 그저 거 갖고 와봐. 내가 검색 좀 하게. 알겠지? 숙제를 아예 안 하면 어떡하냐. 알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59문제 한 거는 질문할 거 별로 없어? 응. 근데 왜 안 들고 와? 오늘 같은 날 질문해야지. 나 어차피 4시까지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질문하라고 내가 4시까지 있는 거야. 아니면 난 집에 가면 돼. 이 새끼들, 여러분 질문하라고 남아있는데 질문 좀 하러 와. 알겠지? 해설지 보고 이해돼서 안 하는 건 알겠는데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꼭 와서 질문하세요. 다음번 목요일에 들고 와. 내가 한번 볼 테니까. 알겠지? 질문할 거 질문하고 목요일에 들고 와요. 오늘 이따 검사할 건데 오늘 혹시 프린트 안 들고 온 사람 있으면 목요일날까지 들고 오세요. 이따 검사할 겁니다. 자, 됐고. 그렇더라고. 어제 어떤 선생님 교무실에 보니까 어머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숙제를 막 휴지통에 버렸다는 거야. 안 하고 백지로 버렸대. 복사해준 프린트물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나간 건데 버려져 있는 거 본 거지. 뭘 하시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내가 100%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 고등학생이니까. 물론 걔는 이제 아직 중학생이지. 고등학교 올라온 애야. 그때는 좀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걸 알잖아. 스스로 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조금 할게요. 되겠죠? 근데 기본은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웬만하면 그거는 혹시나 거짓말하는 학생 있으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 유치하게 그 숙제 같은 걸로 거짓말할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막 답지 보고 뺏긴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 다 어차피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도움은 도움대로 안 되는 바보짓이란 말이야. 이왕 쓸 거면 나한테 도움되게 시간을 써야지. 그지 승아야? 졸지 말고 모자 벗고. 모자 쓴다는 거 자체가 자기 따는 거 아니냐? 머리를 안 감아서야?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졸고 있는데? 안 씻고 나오니까 졸리지. 야, 이거 다음부터 오전 수업 있으면 무조건 1시간 일찍 와서 운동할까 우리 같이? 그래야지 뭐 잠이 깨지. 무슨 뭐 졸면서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지. 자, 요번에는 요거 남은 꼬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적금이랑 등비수열이거든요. 나는 이거 되게 쉽게 푸는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고양외고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걔가 이과반을 선택한 거야. 외고는 외고로 대부분 문과반이잖아. 근데 걔가 가보니까 너무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문과 애들이 많대. 그래서 문과반에는 경쟁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쓰고 중국어를 막 원어민처럼 쓰고 있는 거야 애들이. 물어보면 다들 유학 갔다 온 거야. 얘는 근데 그냥 한국에서 큰 애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자기는 이과반을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이과반은 그래서 수업을 따로 봤는데 그 수학 수업 관련해서 그런 활동 세트를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트 채운답시고 뒤에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하는. 거기서 가서 들으면 이제 심화 수학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런 문제를 막 어떻게 내냐면 중간에 막 비율이 바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적금으로 넣었다가 거치를 했다가 다시 적금을 넣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렇게 내지 않고 단순 적금 문제면 쉽다는 거야 내 말은. 그렇게 되면 더럽거든. 그걸 같이 막 풀면서 내가 야 너희 선생님들은 대체 이걸 시험에 내겠다는 거야? 한 문제가 15분 걸리는데 푸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거 자기 그 이과반에서만 그냥 하는 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지 않는 한 사실 적금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이 적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결국 적금 문제는 여러분 일단 은행에 돈을 넣는 거죠. 자, 은행에 돈을 넣으면 달리 계산일까요? 복리 계산일까요? 맨날 TV에 보면 사채업자가 막 돈 갚으라고 하는데 막 그 돈 빌린 사람이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붙냐고 얘기하는데 미친 거야. 원래 돈 빌리면 이자가 붙는 게 정상이야. 그걸 왜 나쁜 놈처럼 얘기해? 이자 붙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은행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사채업자만 나쁜 놈 만들어? 다들 똑같아요. 이자가 붙는 게 복리죠? 맞나요 여러분?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제때 안 내면 이자도 빚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또 이자가 붙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사채업자가 잘못한 거야? 왜 사채업자를 괴롭혀? 걔도 선량하게 돈 버는 소시민일 수도 있다고. 사실 저 큰 은행들이 오히려 문제지. 얘들은 자기 돈 갖고 장사하다가 이율이 높은 이유는 신용이 등급 낮은 애들 돈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니까 이자율이 높겠지. 은행은 봐봐. 그 직장인한테 돈 빌려주잖아. 이거 회수가 안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담보 다 잡아서 하지. 근데도 이율이 그렇게 비싸. 근데 망하면 나라에서 막 IMF 같은 거 터지면 공적 자금이라고 돈도 넣어줘. 근데 돈 벌면은 성과급 한다고 잔치를 벌려. 지들끼리.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사채업자가 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율이 세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자, 복리는 이율이 셀수록 부담이 돼요. 당연히. 그래서 사채빚을 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자만 제때 갚으라고. 이자만 제때 갚아도 복리에 이자가 안 붙으니까 뭐가 된다고? 돈이 막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일은 없어요. 그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되는 거거든. 아 근데 돈을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내는 건 정상인 거잖아. 나는 그 드라마 내용에서 볼 때마다 얘가 이자율을 어떻게 잘못 잡았으면 문제인 건데 일반적인 이자율로 그냥 법정 금리 내에서 이자율 잡아서 돈을 빌려줬으면 계약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이자가 붙는다고 짜증내는 거는 빌린 놈의 문제 아니야? 네가 나중에 돈 빌려줬는데 그런 상황이면 열받을까 안 열받을까? 열받을 것 같아요 나는. 하여튼 자 복리의 기술가.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복리식은 무슨 식이다? 복리식을 등비수열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지수함수 꼴이란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달리식으로 돈을 계산을 한다고 쳐. 자 그래서 원금이 A이고 금리가 R%라고 칩시다. 자 요거 해서 자 1년당 R%인 금리로 N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라고 쳤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부었거나 예금을 부어도 일단 예금 적금 차이 아시는 분?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의 차이를 다 알아야 돼. 자,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 차이 아시는 분 손? 이런 금융 바보들. 이래갖고 돈을 벌어서 어디다 맡길 거야? 자, 예금은 큰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계속 이자가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돈이 있을 때 돈을 한 방에 맡기는 게 예금이에요. 적금은 뭐냐?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내가 용돈에서 얼마씩 이런 식으로 조그만 소액을 계속 넣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돈을 일정 금액을 매달 넣어서 돈을 모으는 걸 적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예금은 우리가 볼 때 뭐겠어요? 그냥 등비 수열인 거야. 맞아 아니야? 큰 돈 한 번 들어갔고 거기 이자만 계속 붙는 구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등비 수열이 예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금은 뭐겠어요? 금액을 넣지. 계속 넣지. 그러니까 뭐가 더하기가 계속 붙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 예금은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니까 뭐다?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설명할 적금은 뭐다? 이 등비 수열의 뭐? 합이고 당연히 등비 수열이니까 여전히 또 기본 개념은 복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리랑 달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또 자 이런 기준. 자 기본항이 A야. A라는 돈이 있어. 자 A라는 원금을 1년에 R%의 이율로 N년 동안 넣어놨을 때 달리로 돈을 받는 금액과 복리로 돈을 갚는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식이 나와야 돼요. 달리식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달리식과 복리식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돼? 달리식은 약간 등차수열처럼 나와. 이것도 알고 알면 좋아. 뭐냐면 등차수열이 등차수열 형태로 나오는 게 뭐라고? 달리야.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거야.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이자가 일정하죠. 자 봐봐. 원금이 A야. 그래서 금리가 R%면 A의 100분의 R이 이자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이자가 고정이라고. 그래서 그 돈만 계속 내면 돼. 그래서 어떤 구조죠? 원금 나중에 최종으로 원금 갚아야겠지. 맞아? 내가 돈을 넣었으면 은행에 아니면 예금을 맡겼으면 원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넣은 거 기본금은. 이거 보장 안 해주면 투자 개념인 거고. 자 거기에 이율이 100분의 R이지. 요게 1년짜리 이자란 말이야.
그게 n년 동안 붙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넣으면 이 10년치 이만큼 이자가 붙겠지. 10번 붙어야 될 거 아니야. 9년 넣으면 9년치 이자가 붙어야 되고. 그래서 n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이자.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이자고 그게 n년 동안 들어가는 구조가 저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예쁘게 정리를 하면 A로 묶고 1 더하기 100분의 R이 이자율이죠. 여기에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등차 수열처럼 나오는 거죠.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맞아 아니야? N에 대한 1차식 꼴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달리 구조는 지금처럼 등차 수열 형태라고요. 1차식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어때? 복리는 자 원금이 있어. 맞죠? 원금이 있고요.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어떤 식이냐? 원금 자체가 이자가 자 이자를 안 갚으면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죠. 자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1년치는 똑같아. 원금에 원금 곱하기 100분의 R 요거 해서 1년짜리는 요런 모양이긴 해. 맞아 아니야? 원금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 이자율까지 곱해서 더해서 곱해지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제 2년치가 되면 얘가 원금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원금에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이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합산된 게 다시 원금 A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공통인 요 놈으로 원금으로 묶어내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년치야. 그러면 3년 때는 얘가 원금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구조니까. 그래서 얘가 원금으로 들어가니까 이 원금은 그대로 돌려줄 거야. 거기에 요 놈에다가 이 원금에다가 이자 100분의 R이 추가로 붙는 거죠. 그래서 3년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n년까지 가면 어떤 모양이 있어? n년까지 가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 n에 대한 지수함수꼴로 나오죠? 이게 무슨 수열이었죠? 등비수열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달기랑 복리의 차이를 일단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봐. 계산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회 초년생이야. 그 있지 사실 페이북에 인증하시는 분들 차 샀다고 알아요? 인증하시는 분들 알잖아. 막 그 외제차 막 사회 초년생인데 나 샀다고. 그래서 막 4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어. 외제차를 4천만 원이면 수리비만 해도 뭐 엄청날 건데 아마 이거 그냥 사면 한 8천만 원 넘는 거니까. 자 이걸 내가 이만큼은 그냥 다 빌렸어. 미친놈이야. 사회에 나오자마자 4천만 원 빌렸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직장도 없고 없으니까 금융권이 안 좋은 데겠지. 4금융으로 가겠지. 3금융, 4금융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한 30% 한다고 쳐. 법정 이자율이 지금 얼마지? 27점 얼마인가? 근데 이자에 이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이자 높일 수 있는 걸로 배웠거든?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한 30%라고 치자고.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 5년 뒤에 직업이 생겨. 대학생이니까. 4년 뒤에 군대 안 간다고 쳐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4년 동안 놔뒀다고 쳐. 그거를 달리로 했을 때 이자랑 복리로 했을 때 이자랑 비교를 해보자고. 자 달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3이고 이거 몇 배? 몇 배야? 5년이, 그러니까 5년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치? 5년 하면 5배지. 그럼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야? 2.5 곱하기 4천에서 얼마야? 1억이야. 1억 정도 갚으면 돼. 오케이? 됐지, 얘들아? 자, 근데 이걸 복리식으로 해볼게요. 원금 4천만 원에 1 더하기 0.3인데 이번에는 곱하기 5가 아니죠. 5제곱이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자 쌓이니까 5년 하면 이거죠. 자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4천에 1.3의 3의 공항 계산기 써야 되는구나. 의 5제곱을 했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대략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훨씬 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랑 복리를 하면 이자율이 훨씬 차이가 나. 제가 생각해봐. 원금에 2배를 갚은 것도 열받는데 이거 몇 배야? 거의 4배, 3배를 넘게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아, 원금에 이자. 원금에 이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금이 4천만 원이야. 빌린 돈이 4천만 원인데 이자가 1억 1천만 원이야. 얘들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5년 대학교 다닌 사이에 너 1억에는 빚이 생기는 거라고 추가로. 이 차는 차대로 똑같이 될 거고 거기에 보험료에 유류비에 이런 거 들어갈 까지 생각하면 네가 연봉 한 1억 벌어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뭐 나는 변호사야 뭐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땐. 한 2년 일하면 갚아. 내가 볼 때. 근데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세면 복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얘는 그냥 곱하기로 가지만 얘는 제곱으로 가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로그가 1차 함수 증가율보다 지소함수 증가율이 훨씬 크단 말이야. 얘가 이거 키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5년일 때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 10년이 됐어. 내가 10년 동안 의식 불명이 돼갖고 10년 뒤에 돈을 갚게 생긴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저기 빌렸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얘가 일부러 안 찾다 막 채무를 막 요청 안 하다가 10년 뒤에 쳐들어온 거야. 얼마 될까요? 자 10년 지났어요. 얼마야? 한번 물어보자. 2억 아니에요? 이거 얼마야? 2억. 해봐야 얼마야 이거? 이거 1 곱하기 2.8이잖아 맞지? 자 2.8 10년이니까 아직 미안 10년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4잖아 그치? 그래봐야 1억 6천이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떨까 하면 예상 가시는 분 인생이 좋을 것 같아. 인생 좋으실 것 같아? 자 1.3에 10제곱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4천만 원을 곱했습니다 10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4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정도 됩니다.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년이 되면 진짜 거의 인생 좋다는 거야. 이 정도면 죽어야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금융권에서 맨날 막 보험팔이 하시는 분들이 그 복리의 마법이니 뭐니 막 얘기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자가 쌓이면 금액이 커져.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품들이 있어. 금융상품만 20년 동안 거치해야 되는 거. 연금 상품들. 그렇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차피 은행에 이자를 넣어 3년치 그 이자 받아서 그대로 다시 은행에 넣으면 그게 복리야.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 가입 안 해도 내가 그냥 그 목돈을 계속 저금하고 그 이자 받아 다시 저금하면 똑같이 나와 수익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걔들은 거치시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중간에 빼내잖아? 그러면은 진짜 원금밖에 못 안 돌려줘. 이자 안 주고 막 그래. 오히려 원금도 깎이고 줘. 왜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가입하지 말라는 거야. 가입할 자신 없으면. 원금은 아니면 되게 작은 금액만 하라고 하는 거야. 원금은 왜 갚아요? 아니 그 사업비라고 해서 걔들이 그걸 돈을 받아서 투자한 걸로 투자 이유를 내주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간에 찾아가면 그 약관에 따라 그 이자율을 지급을 안 해줘. 그리고 오히려 투자한 동안에 이제 손해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을 안 준단 말이야.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상품에 속아서 가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축하고 이자까지 나온 걸 다시 저축하면 돼요. 그게 복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니까 이자를 빼서 쓰면은 돈이 안 모인다. 이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자를 계속 다시 저축하는데 쓰면 돈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딴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괜히 상품에 가입해서 돈을 털리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게 중도 해약률이 80% 넘어요. 그런 상품들이 다. 무슨 말이야? 대부분 20년 못 버틴다는 얘기야. 왜? 여러분이 20년 사는 동안에 목돈도 안 들어갈 일이 있어? 뭐냐 집이 완전 금수저여서 나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 아닌 이상 그 돈 넣어놓은 돈을 쓸 때가 생기는데 못 꺼내니까 다 해지를 해. 그러면서 그 해지하면 수수료로 그냥 금융 그런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가입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3년 적금 이런 거나 해. 내가 볼 때 그게 맞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20년 동안 말짱할 거라고 누가 믿어? 옛날에나 먹히던 방법이지.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복리식이랑 달리식 기억나죠? 식만 기억해. 나중에 사채 쓰면 안 돼. 이런 것만 기억 남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차는 일단 이렇게 그렇게 사진 찍는 거 인생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그거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달리식 복리식 이제 다시 합시다. 칠판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달리는 등차 수열. 그래서 이자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로 증가합니다.
근데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여서 이 금리가 거듭제곱꼴로 증가를 해요. 몇 가지 이해됐죠? 됐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복리로 그 조선시대에 이제 곡식 빌리고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벌었던 거야. 그 관리들 이런 애들이, 부자들이 그 계속 백성들 고열지었자고 그래서 돈 뺐다가 더 안 되면 막 집에 애 데리고 가서 노비로 쓰고 막. 그만큼 이제 이 복리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반대로 말하자면 나의 적금도 복리예요. 맞아, 아니야? 자, 이제 적금을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적금도 한번 생각해보자. 적금은 그럼 기본 개념이 뭐냐? 돈을 넣는 거야.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1년에 이율이 5%짜리 상품이 있다고 쳐. 아이, 통 크게 쓰자. 10%. 이런 적금 상품 있으면 아마 다 들겠지. 자, 1년에 이율이 10%짜리 적금 상품이 있어. 그리고 이게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는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넣어봐야 그냥 돈 모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적금으로 들어서 이자 받으면 좀 더 낫겠지, 살림이.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이게 생각을 해봐.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 이거 선행하신 분들은 이런 표를 봤을 거예요. 돈을 넣는 표를. 맞죠?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자, 여기서부터 1년이야. 아니, 여기서 이제 1년마다 넣는 거니까 내가 이걸 2010년 초에 2010년에부터 시작을 했어, 이 돈을. 그럼 언제 받아요? 10년 지났으니까 마지막에? 응? 10년 2020년이야 2019년이야 9년 아니에요? 응? 10년부터 시작하니까 1년씩 하니까 여기가 2020년이 될 때 돈을 찾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봐. 내가 2010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이 적금 상품을 빌기로 한 거야. 10년을 꽉 채우면 1년 채우면 2011년이잖아. 2년 채우면 2012년 1월이죠. 그래서 10년 딱 채우면 2020년 1월이 될 거야. 맞아,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요때 일단 100만 원을 넣은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 10년 동안 들어가 있다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은 제대로 써놔야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지. 맞아? 자, 그래서 얘가 이자가 얼마가 붙어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2율이니까 얼마지? 100분의 10을 하고 몇 년? 10년이니까 10번 거듭제곱으로 들어갈 거라고. 10번 봐봐, 이거 맞아?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는 애라고. 자, 그런데 요때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얘는 은행에 실제 들어가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야, 9년이야? 9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돈이 얼마가 돼? 이렇게 간다고. 쭉 가서 마지막에 여기 100만 원 넣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100만 원까지 하면 이건 얼마야? 얘는 1년 들어가 있는 거잖아. 100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1제곱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번 넣어서 마지막 해에 딱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한 게 결국에는 금액이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식이야? 딱 봐도 등비수의 합공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이자가 복리기 때문에 요 식을 쓰는 거고 등비수열을 쓰는 거고. 이해가 돼요? 거기에 이제 합공식 쓰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거라고. 만일에 이게 달리였으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등비수열 합공식을 쓴다고 쳐. 그럼 뭐가 중요해, 결국 등비수열 합공식에서는? 승아야,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가 중요해? 첫째항, 공비, 그리고 개수지. 맞지? 자, 그럼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어떻게 돼? 첫째항이 뭐죠? 자, 일단 이율이 얼마야? 이율이 1.1이죠. R이 1.1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1.1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1.1을 10제곱 빼기 1 쓰고 첫째 항이 얼마야? 얘가 첫째 항이지. 그래서 얼마야? 110이죠. 이거 풀면 끝난다.
그럼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자, 그럼 포인트는 이거야. 이 중간에서 갑자기 공비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만 보면 돼? n도 거의 주자 지금 10년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첫째 항만 잘 보면 돼.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매년 초에 넣는 게 있고 매년 말에 넣는 게 있어. 자, 연말에 넣으면 어때? 연말에 넣으면 마지막 계속 뒤에 지금 돈을 앞에 넣는 게 아니고 뒤에 넣잖아. 연말에 넣으면 거의 연초 다음에 넣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자가 마지막 게 붙어 안 붙어? 2019년도 연말에 돈 넣으면 2020년 초에 찾으면은 걔는 은행에 하루도 갔다 나왔는데 이자가 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가니까 공비는 똑같이 이렇게 붙어 한 번씩. 근데 첫째 항이 뭐라고? 100일 거라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첫째 항인 거야. 이게 연말에 넣느냐 연초에 넣느냐 아니면 돈을 연말에 찾느냐 돈을 연초에 찾느냐에 따라 이자 붙는 횟수가 조금씩 바뀌잖아.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인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이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공비가 1.1인 거 바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율이 10%가 나오면 여기 1 더한 게 공비야. 그러니까 공비는 1.1에서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이거 뭐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번 넣는다 해서 횟수가 10번이다 횟수가 20번이다 이것도 문제에서 줄 거야. 바뀔 일이 없다고. 그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첫째 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맨 처음에 놈이 이자가 얼마치 붙는 걸로 스타트인지를 봐야 돼. 이자가 아예 안 붙는 건지 이자가 한 번 붙는 건지 이자가 2번 붙는 건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너무 복잡하게 되진 않을 거야 이 시험 문제가. 됐지? 요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적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더 어렵게 되면 이제 이거 적금이랑 합쳐서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할부 상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야. 나는 할부로 돈을 내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아예 처음에 한 방에 받으면 이자 그걸 다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수입이 생겨 안 생겨? 자, 적금 문제가 뒤에 지금 제가 일단 적금 문제를 배우고 나면 이 적금 문제 다음 레벨이 뭐냐면 할부 구입이에요. 자, 할부 구입의 기본 개념은 쌍방의 손해가 없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건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에 손해가 없어야 된다고. 자, 할부로 구매하면 장점이 뭐야? 한 방에 큰 돈을 안 낸다지. 근데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 이상 이자라도 받아야겠지. 맞아 아니야? 그 관계를 유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구입자는 돈을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100만원, 10만원씩 낸다고 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낼 거 아니야. 10번 낸다고 쳐. 10만원을. 근데 그러면 이거 100만원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 이거 일찍 냈는데 이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 붙지 않냐? 그만큼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달라. 사회 배웠지? 돈의 현재 가치 배웠나요? 혹시? 경제 배우면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안 배웠어? 여러분 과학 이과반이구나. 확실히 사회는 모르는 바보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자가 이만큼 붙을 수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 적금 계산하듯이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딱 가치를 계산하면 얘는 그냥 10만원이야. 맞아 아니야? 마지막 낸 거는. 근데 그 다음 낸 거는 이자 한 달치를 추가로 붙여. 그 다음은 이자 2달치 이렇게 붙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다? 이쪽이 뭐가 된다? 적금이 되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100만원 통으로 받았으면은 이때 지금 이 돈이 이자가 쌓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물론 이거는 이건 우리가 큰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예금이니까 등비수열이야 그냥. 그러니까 적금이고 얘는 뭐다? 예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번에 돈 100만원 받아서 예금했을 때 이자가 있겠지. 그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예금했던 요 가치랑 이 적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요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할부구입 문제가 있어요. 저거까지 완성시키는 게 원래 예전에는 다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어. 근데 요번에는 교육과정상에 할부까지는 안 건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저거까지는 안 건드리는 것 같은데 적금까지만 건드리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야. 크게 나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죠 지금은.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설명하자. 이거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고 혹시나 나오면 설명하게. 지금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근데 아마 기말 대비할 때 심화할 때 이런 문제 한두 개는 풀어볼 거야. 자,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있긴 하네, 보충에. 근데 이거 아마 경제수학에 들어가서 이건 없는 것 같아. 이 336쪽에 보시면 상환이나 연금 있죠. 상환이나 연금 같은 게 방금 말한 할부 형태의 개념이에요. 돈을 이제 몰아서 갚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갚는 거. 그 상환이 할부죠, 맞죠? 연금도 어떤 거야?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걔를 이제 나눠서 받으면 그만큼의 추가 이자까지를 한 방에 나눠서 받는 거라서 이것도 적금이랑 예금을 쌤쌤에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보니까 경제수학 내역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오시고 딱 그냥 교재 335쪽에 개념 익힘 1번만 풀어보고 시작. 자, 이제 일어나. 나 혼자 떠든 거 아니니까 일어나. 근데 이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문제 푸는 것만 봐. 문제 푸는 것만 보면 다 이해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이 문제 푸는 법입니다. 요것만 제대로 들으세요. 자, 어떤 신혼부부가 A 만원을 자, 연이율 4%고요. 그 다음에 복리고요. 이런 게 중요하지. 몇 프로인지 복리인지 단리인지가. 복리고 이게 중요해. 여기 별표. 올해 초에. 연초가 중요해. 연초의 별표.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을 한대. 10년. 자, 여기서 10년이 N이에요. 자, 복리 4%. 여기서 R이 1.04라고 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적립을 해서 얼마짜리 산다고? 312만원짜리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312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 적금을 부어서 312만원 만드는 게 목표예요. 맞습니까? 근데 봐봐. 매년 초에 돈을 넣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자, 1년 초부터 해서 쭉 해서 10년 초까지 A라는 금액을 계속해서 넣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넣고 돈 찾는 게 언제 찾아? 10년 말에 찾는 겁니다. 꽉 채워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 놈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놈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몇 번 붙어요? 이자가 한 번 1년치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지. 맞아? 그러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요게 첫째 항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한 공식 써봐. 어떻게 돼? S는 1.04 빼기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04의 10제곱 빼기 1이겠지. 거기에 첫째 항만 곱해주면 되는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A 곱하기 1.04. 이게 그냥 A냐? A 곱하기 1.04냐? 그것만 잘 찾으면 돼. 근데 연초에 넣으면 연말에 돈 찾을 때 이자가 한번 붙는다는 거죠. 연말에 넣으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고요. 그래서 연초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자는 거야, 얘들아? 일어나 빨리.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얘를 1.5로 계산하라고 했거든? 그럼 식 세우면 어떻게 돼? 식 세우면 자, 312는 0.04분의 이거 얼마라고? 1.04를 10제곱을 1.5라니까 0.5가 되는 거죠? 곱하기 A의 1.0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보자. 이게 2분의 25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게 26이니까 13A 되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25 곱하기 1.04 하면 26이거든요. 그걸 2로 나누면 13이죠. 그래서 13A가 얼마라고? 312. 그럼 A는 얼마다? 24. 그래서 매년 초에 얼마씩? 24만원씩 모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봐봐.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있는데
식은 안 세우고 여러분 첫째 항만 딱 구해보자. 첫째 항만. 문제 풀 수 있게 첫째 항만. 좀 집중하자 진짜. 화내기 전에 얘들아 그만해라. 자 688번 14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내는 그 적금을 들었어 준기가. 자 그래서 보는데 매년 같은 날에 적금을 해서 14년 후에 원리합계가 945만원이 된대요. 자 오늘부터야 맞지? 오늘부터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는 건 지금 당장 돈을 처음에 넣을까 안 넣을까? 넣겠지. 그 14년 후면은 연 말에 차 넣는 거랑 내가 14번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연초에 일단 돈을 넣는 상황인데 돈 찾는 건 연 말에 찾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십장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다? A 곱하기 1.05가 첫째 항인 거야 얘는. 그 다음에 689번 봐봐. 올해 초에 100만원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또 전체 금액에서 적금을 빼는 거라서 이건 어차피 상관없는 거네. 자 근데 이거 봐봐 689번 계산할 때 봐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에 50만원씩 찾았대. 월 말에 50만원 찾은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맨 마지막에 찾은 50만원은 이자가 붙는 50이 아니야. 아니지. 그 앞에 50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89번 좀 더럽다. 근데 여기 그런 문제가 잘 없네요. 연말에 하는 개념이 잘 없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보면 688번도 그렇고 690번도 돈은 앞에 놓고 찾는 건 마지막에 찾아서 이자가 한 번씩 붙어. 그래서 첫째 항이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만일에 말에 돈을 넣는 게 말이거나 아니면 돈을 마지막에 연초에 찾으면 그러니까 그 이자를 마지막에 안 붙고 찾는 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첫째 항이 달라진다. 그거만 조심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적금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요거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다시 개념 익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 유제랑 발전 문제 지금 풀어보고 시작. 지금 풀어봐. 688번, 690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 잠 깨우려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해가면서 하는데요. 그렇게 집중을 안 해준다 얘들아. 딴소리 할 때만 깨있고. 원래 그게 국룰이긴 하지만 원래 수업시간 국룰이잖아 그치? 딴소리 할 때 깨있다가 수업하면 졸고. 에휴. 자 688번 690번 풀고 쉬세요. 시작. 나도 풀이를 그냥 칠판에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래서 비슷하게 풀리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시험 왔다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인데 안 컴플리트. 어려운데? 계산은 여러분이 계산이 잘 안 익숙하면 안 나올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690번이 더 쉬운 건데. 식을 잘 세우면, 상황을 잘 정리하면 최종 변산식이 쉽다고 내 말은. 잘 모르겠네. 자, 18번 보세요. 자, 우선 688번은 이 얘기야. 금리가 5%면 실제로 R은 1 플러스 100분의 R이니까 얼마가 되죠? 실제 분비는 1.05 되는 거 맞지, 금태야? 그지? 자, 그리고 기간이 14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N은 14라고요. 그리고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구조야. 그래서 내가 X1씩 매년 초에 넣었다고 치면 마지막 얘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14년 말에 찾으면 얘가 이자가 붙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첫째 항에 이자가 붙으니까 첫째 항이 x 곱하기 1.05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이걸 x로 놓냐 x 곱하기 1.05로 놓느냐에 따라 x가 달라질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자가 붙는 거죠. 연초에 돈을 넣고 찾는 게 연말이니까.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r 빼기 1 하면 0.05고요 여기 r에 n제곱 빼기 1 쓰면은 2 빼기 1에서 1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정이죠, 거의. 여기에다가 첫째 항인 요 놈을 곱했더니만 945가 나온다. 식을 이렇게 세운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좌변을 정리하면 21이 나와요. 그래서 21x가 945니까 x는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 그래서 매년 초에 45만원씩 14년 동안 넣으면 얼마가 된다고요? 945만원이 된다는 거죠. 1000만원도 안 되죠. 매년 50만원밖에 안 넣으면 14년 넣어도. 자, 그 다음 690번이 조금 희한한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처음에 500만원 넣어서 그냥 하면 그냥 등비술 학공식을 쓰면 돼. 근데 넣는 돈을 어떻게 했어? 늘려줬어.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그래서 연이자가 6%인데 그럼 이자는 원래 얘가
1년치 못 받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늘려주면 이자를 10년치 받은 똑같은 효과가 나, 안 나? 나게 문제를 구성한 거야. 자, 다시 얘는 500만 원이고 10년 이자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500 곱하기 1.06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9년 이자라서 원래 9가 돼야 되는데 원금이 1.06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합산을 하면 여전히 몇 제곱? 10제곱이 유지되는 거지. 자, 요 놈은 어때? 2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만큼 막년을 기준으로 8년 동안 넣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가 8번 붙어. 그래서 원금을 이자 2번 붙은 금액을 해놓은 거야. 똑똑한 거지. 내가 버는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는 돈을 자유적금으로 한 거야. 그래서 넣는 돈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연산될 때, 합산될 때의 금액은 다 어떻게 돼?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인 거야? 이게 그냥 10배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등비수열합이 아니죠? 일반항 구에서 10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500 곱하기 1.06에 10제곱 하면은 1.8이니까 이 금액이 얼마로 연산이 돼? 900만 원으로 계산이 돼. 그게 10번. 그래서 얼마?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덜 붙는 것만큼 밑에 미리 돈을 더 넣는 거야. 그런 구조라고, 모양새가. 그래서 하는 법만 알면 오히려 더 쉽다고요. 계산은 오히려 얘가 더 예쁘지 않아? 얘처럼 분수식이 아니니까 나누기가 없잖아. 그럼 좀 편하지.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이걸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잠 좀 깨우는 겸 한 얘기를 한 건데 잠이 하나도 안 깬 효과가 있네요. 에휴, 나만 힘들지 뭐. 좀 쉬어 얘들아. 좀 쉬었다가 합공식 하자. 핸드폰 찾으러 왔어? 잠 좀 그만 자 임마. 응? 아무리 기말은 지금 안 바라보고 중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도 내용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여. 뭘 듣고 있는데 사채 빚을 지지 말자. 자동차는 외제차를 함부로 사지 말자. 금수저 하는 짓이지. 영끌에서 외제차 사지 맙시다 뭐 이런 거?